안녕하세요. 최차장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예, 현재 저희는 기승집당 순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건설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살짝 곁들여서 이번에는 SOC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SOC 하면 사회 기반 시설이잖아요. 네. 뭐 철도나 공항이나 도로 이런 것들인데 부동산이랑 SOC는 가장 연관이 큰 분야거든요. SOC 그게 대체 부동산이랑 가산 증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SOC를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란 건 그 한정된 토지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고 바뀌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김포나 남양주가 저희는 일반 시골로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신도시 개발이나 혹은 뭐 도로 철도 개발 등을 통해서 지금 신도시로 다시 바뀌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거지가 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뭔가 주변에서 부동산 대박을 찾다거나 이런 사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있긴 한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점차 그건 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는 그렇게. 예, 제 메일 주소가 soc@mtn.co.kr입니다. 그만큼 SOC가 좀 중요하고 앞으로 좀 드릴 정보가 워낙 많아서 혹시 저희 채널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의문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GTX만큼 관심이 있는 미래 신사선 철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미래 신도시라는 도시와 신사선을 연결하는 그런 선이라는 것만 이제 짐작하지 꽤 GTX만큼 관심일까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미래 신도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 묶어서 새로 만든 신도시고요. 사람들의 선호도는 되게 높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 뭐 송파, 그다음에 뭐 헬리오시티, 그다음에 이제 뭐 가락시장, 그다음에 삼성동, 서울 신사역 있는 주요 철도라서요. 아, 이건 정말 필요한 철도다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주위에 보면 그 밑에 위례 신도시 바로 밑에 또 성남구시까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충분히 위례 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례에서 신사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중간에 역들이 송파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예, 예. 관심이 많은데 일단 현재 지금 기본 계획에 잡힌 정차역은요. 총 11개이고요. 뭐 가락시장, 헬리오시티, 삼성동. 원래는 서울시가 2019년 말에 GS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지금 12월 저희가 5일인데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착공 힘듭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내년 힘듭니다. 빨라야 지금 한 2024년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 물어봐. 이거 하나만 더. 아 근데 제가 예. 그 위례 신사선 말고 위례선이라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위례 신사선이랑 좀 다른가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요? 일단 명칭이 다르고요. 여러분 혹시 신림선 아시죠? 신림선. 색강이랑 그 신림 연결하는 그게 철도의 두량짜리인데 타봤습니다. 그게 경전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은 경전철 두량짜리 열차가 될 것이고요. 위례선은요 트램입니다. 그 유럽 같은데 여행 가보면 노면 지상에 다니는 철도 혹시 보셨나요? 뭔지는 압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예. 얼굴 안. 그게 트램인데요. 지금 이제 위례선은요 트램으로 건설될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 최초의 트램인데요. 세종시에도 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버스더라고요. 예, 버스입니다. 예, BRT. 예.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유럽에 있는 트램. 예.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램이 그 당시 좀 말을 풀면요 노면 전철인데. 예전에 개화기 때 야인 시대 보면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그걸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위례선은요 그 11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그 한신공영이란 아시죠? 그 더휴 그런 데 쓰는 회사가 일단 그 건설 사업자인데 일단 11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2025년 9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 이미지 보시면 맞춤역부터 1, 2, 3, 4, 5, 6, 7, 8, 90, 11, 12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일단 90은요 8호선 남이래역이랑 연결이 되는 구간이고요. 10, 11은 8호선 복정역이랑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여쭤봤던 예. 데서 돌아가자면 위례 신사선은 위례와 신사를 잇는 거고 예. 위례선은 그냥 위례를 반통하는 거구나. 예 그쵸? 트램 열차죠. 그 위례 신도시 출발을 해가지고요. 뭐 가락시장, 항려울, 킨텍스 있는 곳 아시죠? 그다음에 봉은사, 청담동, 을지병원, 신사까지 이어지는 곳이 총 정거장이 11개입니다. 그 교통망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렇지만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와 어떤 서울의 중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남 일대와 뭐 송파 이쪽이 다 연결이 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울시 계획대로 2022년 말에 착공을 했으면 2027년에 개통을 해야 됩니다. 빨라야 24년 착공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개통도 늦어지는데요. 서울시가 잡은 공사 기간이 총 5년이거든요. 빨라야 2029년 정도 개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자가 GS건설인데요. GS건설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설계라는 걸 하잖아요. 총 사업비나 구간 노선을 어떻게 할지, 정책은 어디 세울지.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문제는 내년 상반기 협상 마무리도 쉽지 않아서. 그 협상만 끝나면 개통이 늦어질 이유는 없나요? 아니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아까 11개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GS건설이 지금 경차역 추가를 하나 더 고민하고 있거든요. 청담사거리역이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청담역에서 학동사거리역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구간에 이쪽에 지금 청담사거리역이 생길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강남구, GS건설이 지금 현재 설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돈입니다. 뭐 10억, 20억짜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몇백억이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인 거고, 그다음에 GS건설 입장에서는 그 회사 수익률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단 서울시랑 강남구는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좀 분담을 해라. 그러니까 강남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딨냐, 서울시가 좀 해달라. 청담동에 계신 분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청담 그 영동구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약간 좀 위치가 애매하긴 해요. 뭐 이제 밑으로 보면 위에 청담역이 있고 밑으로는 이제 압구정 로드역이 있긴 한데, 청담동에 거주하신 분들은 우리는 좀 흔한 말로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지 않냐, 청담 사거리 그 요청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정확히 청담 사거리 위치가 어디냐면 다음에 로드뷰를 캡처한 화면인데요. 삼성로 써 있는 부분 이쪽에 현재 여기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만약 청담 사거리역이 만약에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호재 아파트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청담동 명품거리, 청담대 유유로 카운티 아파트, 그다음에 삼성 청담공항 아파트 등이 좀 호재를 입을 것 같고요. 현재가 이 아파트들이 현재 가장 가까운 역이 그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드역이거든요. 걸어가기엔 살짝 좀 무리가 좀 있으세요. 근데 아마 이 역이 생기면 이들 아파트도 이제 우리도 이제 청담 역세권 아파트야. 그렇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집값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도, 예, 주변에 또 다른 지하철역들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예. 그런데도 거기에 새로운 어떤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는 게 이제 호재로 크게 작용을 할까요? 물론 이제 청담동이란 동네 자체가 워낙 이제 뭐 가치가 높은 동네긴 하지만 내 아파트에서 내가 마을버스를 한두 번 타고 혹은 10분을 걸어서 뭐 수인 분당선이나 7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사역이나 뭐 삼성역을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로 갈 수 있다? 엄청난 호재인 거죠. 물론 집값이 뭐 확 뛰진 않긴 하겠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요. 아파트 가격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건설 회사들이 사정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일까요? 관련이 있죠. 최근에 또 이제 건설업계 쪽에 가장 이슈긴 하죠. 원자재가 상승. GS건설이 2019년 말에 우선적 수용자 지위를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조건들이 대부분 다 그 당시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재가, 뭐 인건비, 각종 물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현재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사업비 안에. 그러니까 GS건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서울시에다가 좀 증액을 해달라. 서울시는 좀 쉽지 않다. 그 협상이 끝나면 실시 협약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마무리 짓거든요. 그 협약전에 가입약을 맺었었어요. 이제 가계약 같은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이 하반기에 원자재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확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뭐 GS건설 쪽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봐라, 좀 알아봐라 하다 보니 이견이 좀 발생을 한 거죠. 실시 협약에 대해서 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설명을 해주시면.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말씀대로 실시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자, GS건설 간의 이제 사업 추진 조건 등을 협의하는 절차고요. 기재부에서는 보통 18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이 협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설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원자재 값이 만약에 좀 계속 고공행진하고 예. 뭐 지금처럼 파업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예. 더 미뤄질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근데 어차피 계속 미뤄질 수는 없고요.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긴 한데요. 서울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 뭐 더 이상 끌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서두에는 2029년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한 2030년이면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쪽에서 사업비를 좀 대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서울시와 GS건설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담사거리역을 바라는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서울시에 푸시를 가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바빠지는 거 같아요. 혹시 사장님 이해관계가 있으신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지하철이 가장 생활에 맞닿아 있는 SOC거든요. 오늘 주제가 좀 많이 와닿았고 특히 이제 송파권이나 이쪽에서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여기에 뭐가 생기겠거니 하면서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신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점수를 준다. 하나, 둘, 셋. 50점. 80점?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 메일 주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좀 궁금한 SOC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좀 최대한 알아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지금 GTX하고 송파 하남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무리에서는 인사는 SOC는 생활이다 한번 해서 할까요? 갑자기? 좋죠. 예. 갑자기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SOC는 이제 생활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 바로 갑자기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순서 준비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최 차장의 소프